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해빙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부자입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해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서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해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당장 해빙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태양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침 주문한 티스푼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 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소연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으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에 고기가 입 안에서 부드럽게 씹혔다. 맛있어.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다. 나는 소윤이 말한 대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한 뒤 고기 조각을 꿀꺽 삼켰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빙의 시작으로는 훌륭해요.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은 100%로 사로잡는 느낌이에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열띤 칭찬을 받자 첫 걸음마에 성공한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뿌듯했다. 내친 김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 마음에도 들었다. 얼른 한 조각을 더 잘라 입에 넣은 뒤 스테이크 맛에 집중해 보았다. 너무 맛있다. 이탈리아까지 날아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부자가 된 것 같아.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해빙을 하는 것이 좀 낯설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며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 같았다.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감정도 더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다.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도 해빙의 비밀을 알까? 씹고 있던 음식을 얼른 삼키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들도 돈을 기쁘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있음을 느끼기까지 더 쉬울 것 같아요. 홍 기자님,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니요? 물리학 시간에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혼란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윤이 눈을 찡긋하며 힌트를 주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애써 보았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 에너지가 나중에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즐겁게 느껴질 거예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다 괜찮은 듯 따뜻한 표정이었다. 힘을 내어서 다시 시도했다. 아,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라는 거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윤이 활짝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맞아요. 원인과 결과. 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서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대답하며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하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한참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서윤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써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서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다. 센스가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이래서 즐거워요. 정답이에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듯 그녀가 쇄골 사이에 놓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진주 패턴트가 은은한 빛을 뿜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지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에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이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었다.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더 큰 돈들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해빙은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 시작해요. 그럼 가짜 부자란 뭔가요?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있음보다 없음이 더 중요한 셈이죠. 그들에게는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혹독하게 전략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거라고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낀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윤은 말을 이어갔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에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물론 그들이 서류상 백만장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죠. 돈이 나가는 구멍을 꽁꽁 동여매고 있거든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법밖에 없다고 믿어왔어요. 아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아니요. 한 푼도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아끼고 봐야죠. 반면
다음 달 월급이 10배로 오른다면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맛있게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대답하는 순간 이해가 되었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마음도 이런 건가 봐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잘 대답했다는 듯이 미소를 보인 뒤 서윤은 이렇게 설명했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렌즈를 꼈을 때는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겠죠? 파란색 렌즈를 쓰면 모두 파랗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부자는 해빙의 렌즈, 가짜 부자는 없음의 렌즈를 세상을 보게 되죠. 전날의 대화 한 토막에 떠올랐다. 있음과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고 한 설명이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도 여기 있는 걸까? 그럼 에너지가 물질에 우선한다는 법칙을 적용하면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밀어내겠네요. 문득 아버지의 삶이 떠올랐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평생 걱정만 했던 우리 아빠. 돈이란 쓰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충분한 재산이 모인 뒤에도 아버지는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병실을 옮기지 못하게 하신 아버지.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떠오르자 갑자기 슬픔이 가슴속부터 목까지 차올랐다. 지금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요. 서희는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심을 다해 내 마음에 공감하는 듯 눈빛이었다. 그 눈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다. 꾹꾹 참았던 슬픔이 이제서야 터져버린 것 같았다. 서윤이 울고 있는 내 어깨를 천천히 토닥였다. 서서히 슬픔이 잦아들었다. 그 손을 타고 치유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 했다. 저는 꼭 진짜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끼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에너지를 불어넣듯 짧게만 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잠시 감정을 추스른 뒤 우리는 원래의 대화로 돌아왔다. 궁금한 것이 더 남아있어요.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신문이나 책을 봐도 부와 행복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하고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내가 진정 꿈꾸는 삶은 오늘을 즐기는 행복한 부자였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었다. 가짜 부자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공고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삶이라니. 나는 그들처럼 걱정과 불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생각의 흐름을 읽은 듯 서윤은 커피 한 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의자에 기대어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러고는 고요하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내 생각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을 기쁨으로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는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거든요. 서윤이 나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자전거를 타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릴 적부터 많이 탔죠. 자전거를 탈 때 발목의 각도에 따라 페달에 받는 힘이 다르다는 거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맞아요. 발목 각도를 바꾸면 힘이 덜 들어요. 그게 바로 힘점이에요. 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물체를 움직일 경우 힘이 작용하는 힘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힘점을 잘 맞추면 힘의 차이가 50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 자전거를 타도 언덕을 더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못을 박을 때 망치 목을 잡는 것과 끝을 잡는 것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어도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곱씹어보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 힘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진짜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 해빙이 아닐까요? 서윤이 기분 좋게 대답했다.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맞아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죠. 즉,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서늘해지고 있었다. 오늘의 만남은 곧 마무리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꼈다. 아직도 질문할 것이 많았다. 나는 조급해진 마음으로 물었다. 해빙을 하는 진짜 부자들이 남들보다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복권에도 당첨되는 걸까요? 경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조금 실망스러웠다. 뭔가 좀 공평한 것 같지 않아서였다. 혹시 좋은 인맥이나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 사업 아이템이나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취직 자리를 소개받거나 너그러운 상사에게 보너스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연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를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간다는 데 있죠. 그들이 인연을 통해 해빙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때문이죠. 여기서 귀인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란 뜻이었다. 아, 좋은 인연이란 귀인과 같은 말인가 봐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을지요? 제가 아는 사람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다 뻔한데 해빙을 하면 귀인이 진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내가 양팔을 벌리고 우스운 표정을 짓자 서윤이 유쾌하게 웃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상사, 직장 동료, 직접 아는 사람만이 귀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해요. 무슨 말일까?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평생 귀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이 대목에서 전직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선생님께는 어떤 분들이 귀인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릴 적 저를 키워주셨던 유모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죠. 대가를 바라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 말이에요. 사랑은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동서양 고전 속 철학자와 과학자, 사상가들도 제 귀인이죠. 어릴 적부터 상상 속에서 그들과 토론했거든요. 그 덕분에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넓힐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귀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듣자 귀인을 통해 행운을 잡는 진짜 부자들이 생각났다. 1900 마윈 회장의 일화가 떠올랐다. 2017년 2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호주의 뉴캐슬리 대학에 2천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호주에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 시절 알게 된 켄 몰리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16세의 마윈이 중국을 여행하던 몰리의 가족과 만난 것은 1980년 이후 그를 호주 아버지라고 부르며 펜팔을 통해 우정을 나누었다. 몇 년 후 몰리가 마윈을 호주로 초청했을 때였다. 비자가 계속 거절당하는 바람에 마윈이 곤란을 겪자 몰리가 끈질기게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덕분에 마윈은 7번의 신청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훗날 마윈은 호주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젊은 시절 내가 호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문화와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인 이 모두가 내 세계관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2004년 사망한 몰리를 기리기 위해 마윈은 호주 아버지의 나라에 2천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보답하겠다는 뜻이었다. 루카스의 귀인이 구로사와라면 마윈이 만난 은인은 몰리였다. 부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이해가 더 쉬웠다. 귀인이 직접 돈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대신 사람들을 부자가 될 길로 이끌어 주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내가 말했다. 사례를 살펴보니까 진짜 부자들도 귀인에게 보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부자는 공짜 정신을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루카스와 구로사와가 서로 도와준 것처럼 서윤의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것이 전형적인 부자들의 인간관계예요. 행운의 선순환을 이루는 거죠. 홍 기자님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설레고 행복했어요. 상대가 기뻐할 걸 상상하니까 기분이 더 좋았고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윤에게 강조했다. 그게 해빙이에요.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반면 다른 사람을 덕만 보려고 한다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번뜩 정신이 들었다. 나의 귀인이 바로 앞에 있지 않는가. 세상 모든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녀 서윤 말이다.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나를 끌어주다니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은혜를 보답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겠노라 나는 결심했다. 진짜 부자는 공짜 정신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빙이 일상이 되어 불을 끌어당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진정한 부자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